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염되고 있습니다. 에이즈만큼 무서웠던 병, 한때 유럽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그 병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일본,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감염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바로 매독입니다. 치료법도 있고 항생제 한 방으로 낫는다고들 하죠. 그런데 왜 다시 퍼지는 걸까요? 데이트 앱, 즉흥적인 만남, 달라진 성인식, 전문가들은 이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한 성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그냥 작은 상처 하나. 근데 그게 시작이거든요. 매독의 원인균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세균인데 이 녀석이 무서운 건 증상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 싶으면 더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차 매독은 감염 부위에 통증 없는 궤양이 생겨요. 아프지 않으니 그냥 넘기는 거죠. 그러다 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2차 매독으로 넘어갑니다. 발진이 생기고 피부가 이상해지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나았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균은 몸속에서 조용히 잠복하거든요. 잠복기가 수십 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끝에 3차 매독이 기다립니다. 심장, 혈관, 신경계가 차례로 망가지고 뇌를 침범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증상이 없다는 것, 그게 이 병의 가장 교활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면 항생제 주사 한 방으로 완치가 됩니다. 현대의학 기준으로는 그리 무서운 병이 아닌 거죠. 근데 16세기 유럽 사람들한테 이 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으니까요. 당시 유럽에서는 매독을 신의 저주, 천벌로 받아들였어요. 성적인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진 음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러니 감염된 사실을 숨기는 게 당연했고 병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유명 인물들이 매독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엔 그걸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였죠. 낙인이 두려워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치료는 가능한데 사회적 시선이 치료를 막는 상황, 지금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독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신대륙 기원설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고 그의 선원들이 현지 원주민 여성들과 접촉한 뒤 감염된 채로 유럽에 돌아왔다는 거죠. 실제로 콜럼버스가 귀국한 1493년 이후 유럽 문헌에서 매독 관련 기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간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오랜 세월 이 균과 공존하며 어느 정도 면역을 갖췄을 수 있지만 유럽인들은 전혀 노출된 적이 없었으니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겁니다. 마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천연두를 퍼뜨린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매독이 건너온 셈이죠. 현재까지는 이 신대륙 기원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매독이 콜럼버스 이전부터 유럽에 이미 존재했다는 고대 존재설이에요. 근거로 제시되는 건 석기시대 유골입니다. 일부 유골에서 매독균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고대 문헌에도 매독과 비슷한 증상을 묘사한 기록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매독은 신대륙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독성이 강해졌거나 변이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유골의 흔적만으로는 매독균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문헌 기록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콜럼버스 귀국 이후 유럽에서 매독이 폭발적으로 퍼진 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기원이 어디든 매독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1495년
프랑스 국왕 샤를 8세가 나폴리를 점령하면서 벌어진 이탈리아 전쟁이에요. 전쟁터엔 유럽 각지에서 모인 용병들이 넘쳐났고 그 주변엔 자연스럽게 성매매 여성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간염이 퍼지기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죠. 나폴리에서 시작된 병은 프랑스군을 타고 퍼졌고 전쟁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간 용병들이 각자의 나라로 병을 옮겨갔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런던에서 모스크바까지 유럽 전체가 매독에 시달리게 됐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된 셈이었죠. 당시 유럽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감염됐는지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병 확산 사례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매독은 유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면서 인도, 아프리카, 중국, 일본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각 나라가 이 병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나라 병이 아니라 남의 나라 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탈리아는 프랑스 병, 프랑스는 이탈리아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병, 폴란드는 독일 병이라고 했죠.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된 병이라는 인식을 이름에 그대로 담은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병명에까지 반영된 거죠. 성병에 대한 수치심과 혐오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국경을 따져가며 남 탓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나라마다 제각각 불리던 이 병에 드디어 공식적인 이름이 붙습니다. 1530년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시인이었던 프라카스토로가 매독을 시필리스라고 명명했어요. 이 이름은 그가 쓴 시에 등장하는 목동 시필루스에서 따온 겁니다. 시 속에서 시필루스는 신을 모욕한 죄로 끔찍한 피부병에 걸리는 벌을 받거든요. 당시 매독을 신의 징벌로 보던 시대적 인식이 이름 속에도 그대로 녹아든 거죠. 한편 신대륙에서는 라마 목동이 병을 퍼뜨렸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라마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어요.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엔 그게 진지한 대응이었던 겁니다. 병의 원인을 몰랐던 시대,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공포를 다스렸던 거죠. 매독은 머나먼 조선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1614년 조선의 문헌에 매독 관련 기록이 처음 등장해요. 당시엔 중국을 통해 들어온 병으로 인식됐고 천포창, 면화창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증상 묘사를 보면 매독이 분명합니다. 전파 경로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7년간의 전쟁 동안 조선, 일본, 명나라 군대가 뒤엉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감염병까지 함께 옮기는 통로였던 겁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전쟁이 매독을 퍼뜨린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임진왜란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전쟁과 감염병이 함께 움직인다는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매독은 단순히 몸만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바꿔놨어요. 일부 도시에서는 감염자에게 24시간 안에 도시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릴 정도로 공포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중 목욕탕이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목욕 문화가 급격히 쇠퇴했어요. 씻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냄새를 가리기 위한 향수 산업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독으로 인한 피부 발진과 탈모를 감추기 위해 가발 문화도 함께 확산됐어요. 루이 14세가 가발을 즐겨 쓴 것도 이런 시대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죠. 매독이 성관계를 통해 퍼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욕주의도 강화됐습니다. 병 하나가 위생, 문화, 패션, 종교적 가치관까지 뒤흔든 겁니다. 감염병이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문명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걸 매독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치료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수은이 사용됐어요. 수은을 온몸에 바르거나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이었는데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컸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신경이 망가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래서 당시엔 비너스와 하룻밤, 머큐리와 평생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그러다 매독균이 열에 약하다는 걸 발견하고 말라리아균을 일부러 감염시켜 고열을 유발하는 치료법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엔 진지한 의학적 시도였고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학자도 있었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1909년입니다. 독일 과학자 파울 에를리히가 살바르산 6곱6을 개발하면서 최초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1940년대 페니실린이 도입되면서 매독은 비로소 통제 가능한 병이 됐습니다. 수백 년의 고통 끝에 찾아낸 답이었죠. 페니실린이 나온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독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최근 한국에서도 조기 매독 환자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치료법이 있는데도 왜 늘어나는 걸까요? 모르거나 알면서도 검사를 안 받거나 증상이 없으니 그냥 넘기는 거죠. 16세기 유럽 사람들이 병을 숨겼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치심과 무관심, 그게 여전히 가장 큰 적입니다. 매독은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수십 년 뒤 심장과 뇌를 망가뜨리는 병으로 돌아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의 대유행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